응급처치. 이번 시간에는 응급처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응급처치의 원리, 기본 인명소생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응급처치의 원리. 먼저 응급처치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중등단계 직업교육기관에서 실습을 비롯한 정규 교육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신체의 이상은 질병, 외상, 환경 등의 영향으로 예고 없이 닥칠 수 있으며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예기치 못했던 각종 사고로 생명의 위협에 직면한 사람을 만날지 모릅니다. 따라서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숙지해 두어야 합니다. 평소에 대처법을 잘 익혀놓으면 크게는 생명을 구하고 장애를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응급처치의 원리와 기본 인명소생술, 외상 응급처치에 대하여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응급의료 체계란 일정 지역 내에서 응급환자 치료에 필요한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력, 장비, 자원 등의 모든 요소의 효과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 체계가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조직적으로 누군가가 도움을 주는 체계입니다. 학교에서 실습 중 간단한 상처가 나서 스스로 혹은 보건선생님을 통해 소독을 하고 지혈을 했다면 응급의료 체계가 필요 없겠죠. 그러나 스스로 혹은 가까운 주변의 동료나 선생님의 힘으로 어떤 응급환자를 해결하려 하면 꼭 응급의료 체계가 필요합니다. 응급의료 체계를 이용하는 방법은 사고 노출이 일반인보다 많은 직업교육기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랍니다. 응급의료 체계는 환자 발생에서 의료기관 도착 전까지의 병원 전 단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시행하는 병원 단계로 대략 구분할 수 있답니다. 이러한 체계 내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소방구급대원, 신고접수자, 경찰, 구조대원, 안전관리자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학교 내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실습 시 지도교사, 동료 등이 신속히 현장에서 응급처치와 신고를 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응급처치와 신고가 응급의료 체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디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현장 응급 환자의 처치, 이송 신고는 119번이고 병원 정보, 상담 등은 1339번입니다. 학교 내 또는 현장 실습 기업, 가정 등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나 119나 1339로 전화하여 응급처치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이며 학교인 경우 보건선생님 등의 전문가에게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19에 전화를 하면 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응급환자 정보센터인 1339에 전화를 하면 응급처치 요령, 병원 안내, 질병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2012년 6월 26일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1339를 119로 통합해 운영합니다. 그동안 119는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병원 이송을 담당하고 1339에서는 병원 안내 및 의료지도 등을 나눠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119만 누르면 병원이나 약국 안내, 질병상담, 의료지도까지 원스톱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답니다. 일단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증상이 경미한 경우 학교에서는 보건선생님의 치료 아래 필요시 인근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증상이 매우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19 구급대에 즉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119에 전화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 상담원에게 기본적인 사항을 정확히 구두로 전달해야 하며 구급사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연락 체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간단한 응급처치법 등에 대한 조언을 받아가며 위급한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과 신고 시 전달할 기본 정보, 증상이 경미해도 응급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응급처치의 정의와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응급처치란 위급한 환자가 발생할 때에 전문 의료진의 치료 전에 행하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말하며, 이는 병원에서의 전문적 진료에 계속적으로 연계되어야 하고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응급처치는 처치의 시작이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응급처치의 목적은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최단 시간 내에 정상 내지는 이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시켜 계속되는 치료나 수술, 재활의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응급처치를 할 때에는 그 중요성과 목표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이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장애의 발생이나 상태의 악화를 방지하며 괴로워하는 환자의 고통을 감소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응급 상황 중에 가장 급한 것은 갑자기 심장이 멈춘 심장마비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5분 정도 아무런 처치도 시행되지 않으면 환자의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환자가 정상적으로 소생하기는 불가능해집니다. 10분 이상이 되면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즉시 발견해서 5분 내에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러한 환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한 환자의 경우 소승의 사슬이라고 불리는 신속한 접근, 신속한 기본 심폐소생술, 신속한 제세동, 신속한 전문적 응급의료의 4가지가 순서적으로 행해져야 생존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소승의 사슬은 즉시 그리고 쉼없이 이어져야 하며, 소승의 사슬이 끊어지면 심장마비 환자를 살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럼 각각의 단계를 살펴볼까요? 심장마비를 목격한 사람은 빨리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119에 연락 후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심장마비는 흔히 심실세동이라는 무서운 부정맥에 의해 일어납니다. 심실세동의 치료에는 전기쇼크가 유일한 방법이므로 심폐소생술과 더불어 전기쇼크를 최대한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심장마비를 치료하려면 심폐소생술뿐만 아니라 약물 투여 등의 전문적 치료가 빠른 시간 내에 시작되도록 해야 합니다. 빠른 응급처치가 중요하지만 잘못된 처치나 이송으로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척추 손상을 입은 환자를 올바른 자세에서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고 이송하면 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억지로 먹을 것을 주면 기도가 막혀 숨을 쉴 수 없게 되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응급처치는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이 요구된답니다. 하지만 맥박과 호흡이 없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는 비록 약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엔 응급처치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조자 자신부터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구조자가 위험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달려드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신속, 침착, 질서 있게 대처하고 여러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한 환자부터 처치하는 것도 원칙 중 하나입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를 보고 이송이 필요하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고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1339에 전화하여 환자의 상태에 맞는 응급처치 요령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음식물을 줄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복부 손상, 심한 출혈, 무의식 환자에게 음식물 제공을 금해야 하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도를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상자 운반 시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올바른 자세에서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이송하는 섣부른 행동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각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응급 상황 파악과 이해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응급 상황의 원인입니다.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응급 상황은 환자의 신체, 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것과 작업장에서 부주의나 설비 이상으로 인한 사고와 같이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응급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은 응급 상황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물리적 힘으로 인한 외상, 환경 변화로 인한 환경 손상 및 신체에 유해한 독극물 중독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응급 상황은 모두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더 이상 상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하며 응급 상황에 처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응급처치를 필요로 합니다. 응급 상황 시 응급 현장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구조자의 안전 확보 때문입니다. 주위를 살펴보지 않고 위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달려든다면 구조자도 큰 화를 입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가 안전한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거나 현장이 위험한 상황인 경우 현장에 접근하지 말고 119의 전문 구조자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 상황 시에는 환자에게 신속히 접근하여 현장 조사에서 안전함이 확인된 후에 환자에게 가까이 접근해서 의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의 의식을 확인할 때는 환자를 크게 불러보면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몇 번의 행동에 반응이 없으면 의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즉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의식을 확인할 때 마구 흔드는 등 과도하게 자극하면 안 됩니다. 자세가 엎어져 있는 경우 몸이 비틀리지 않게 가능하면 주위의 도움을 받아 환자를 똑바로 눕힙니다. 이때 피를 흘리는지 토했는지 이상한 자세를 취하는지의 여부가 어느 정도 눈으로 파악될 겁니다. 의식의 유무에 따른 행동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에는 가장 편안한 환경과 언어로 환자를 안심시키고 몸의 움직임이 자유로운지 확인합니다. 이때 환자에게 이름, 연령 등을 직접 물어보고 말을 10분 간격으로 걸어 대답을 유도합니다. 반대로 환자의 의식이 없을 경우 한 손으로 경추를 보호하며 다른 손으로 환자에게 자극을 주며 깨우는 시도를 합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는 외모에 나타난 증상으로 관찰하며 즉시 119나 주위 사람들에게 구조 요청하고 ABC 평가 등을 통해 필요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한편 손상평가는 손상을 일으키는 힘의 강도, 방향,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장 주사 시 환자의 혈액, 구토물 등의 신체 분비물과 접촉할 수 있으므로 신체 분비물을 격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 1차, 2차로 나뉘는데요. 1차 평가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2차 평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세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럼 각 버튼을 클릭하여 ABC 평가에 대해 알아보고 보충학습을 통해 응급 현장의 파악법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기본 임명소생술. 이번에는 기본 임명소생술의 순서별 처치 행위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확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 폐쇄는 의식이 없는 사람이 누워있을 때 혀에 힘이 없어 중력에 의해 아래로 처지고 목구멍의 인후 근육도 이완되어 혀에 의해 숨쉬는 길이 막히는 것이 가장 흔합니다. 따라서 의식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숨을 쉬는 상태에 있어도 숨쉬는 길, 즉 기도가 폐쇄되어 더 이상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기도 확보 시 목뼈를 다쳤을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일반적인 머리 젖히고 턱들기 방법을 사용하면 목뼈가 더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양손으로 턱을 감싸고 엄지로는 얼굴의 광대뼈 부분을 누르면서 고정하고 나머지 손가락들로 턱만 올려주는 턱만 들어올리기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깨 부위 위쪽으로 손상을 받거나 목, 얼굴, 머리 쪽으로 손상을 받는 환자들은 목뼈에 손상이 있다는 가정하에 기도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호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가능한 모든 감각을 한꺼번에 동원하여 주의 깊게 호흡 상태를 평가해야 합니다. 기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눈으로 가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귀로는 호흡음을 들으며
뺨으로 숨을 느껴서 적어도 10초간 호흡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각각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공호흡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공호흡은 구강대 구강법을 시행합니다.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여 호흡이 없으면 무조건 2회의 인공호흡을 시행하는데 이를 구조호흡이라고 합니다. 인공호흡은 기본 심폐소생술의 기술 중 실제로 가장 연습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맥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맥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동맥을 찾아야 하는데요. 경동맥 위치는 평소에 익혀두어야 합니다. 보통 손가락 2개를 펴서 지그시 누르고 10초 정도를 기다려 맥박이 뛰는 느낌이 없으면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가급적 응급 전문가가 하도록 하며 일반인은 환자가 움직이거나 기침을 하거나 숨을 쉬면 맥박이 움직이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섯 번째는 흉부압박입니다. 흉부압박 시에는 먼저 늑골련을 확인하고 좌우 갈비뼈가 만나는 검상돌기에서 손가락 2개 정도의 거리에 흉골 위에 한쪽 손바닥을 올려놓고 다른 한 손을 그 위에 겹쳐 놓습니다. 자세는 환자를 평평하고 딱딱한 바닥 위에 눕히고 처치자는 다리를 어깨 넓이로 하여 무릎을 꿇고 팔꿈치를 펴서 체중을 실으면 됩니다. 그럼 심화학습을 통해 기본 인명구조술의 과정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도 내 이물제거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란 사람이 호흡할 때 외부의 공기가 폐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통로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막히면 혈액으로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4분 이내에 의식을 잃고 4에서 6분이 경과되면 뇌 조직이 파괴되며 10분이 경과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도가 폐쇄되는 경우의 예는 소아나 노인, 외상, 사고, 의식이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기도 폐쇄 시의 증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도가 완전히 막히면 말을 하지 못하고 양쪽 손으로 목을 쥐는 V 사인이 나타나면서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 일부가 막히는 경우는 기침을 하지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색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막고 있는 이물질 제거법으로 하임리히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환자의 등 뒤에 서서 환자의 배꼽에서 명치 사이의 복부를 두 손으로 5회 밀어 올려서 이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를 바닥에 눕게 한 뒤 환자의 명치 부위를 양손으로 위쪽으로 5회 반복하여 치밀어 올리는 변형된 하임리히법을 시행합니다. 지속적으로 기침을 해도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때에는 즉시 119로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기도 폐쇄 환자의 응급처치 순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항이 제시됩니다. 제시된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후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살펴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것으로 응급처치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